반갑습니다. 저는 인문학을 요리하는 남자, 인문학 셰프 세봄입니다. 자, 우리 앞선 논의에서는 피터 싱어의 고통, 가치, 평등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싱어에 따르면, 피터 싱어에 따르면 인간과 인간 아닌 동물의 이 고통 가치는 평등하다. 자, 그래서 인간과 인간 아닌 동물들 사이에 그 고통의 가치는 평등하다. 인간과 인간 아닌 동물 모두 공통적인 특징이 바로 유정적 존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즉 쾌락과 고통을 감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유정적 존재이기만 하면 인간과 인간 아닌 동물들 사이에 그 고통 가치는 평등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싱어 선생님의 견해에 따르면 유정적 존재들의 고통은 그 가치에 있어서 평등하다고 볼 수 있는 셈이군요. 자, 물론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문제를 제기했어요. 어떤 문제냐면, 그렇다면 가치 평등과 관련하여 고통 가치 평등과 관련하여 이 유정적 존재들의 고통 가치가 평등하니 유정적 존재들의 생명 가치 역시 평등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라고 문제를 제기했어요. 우리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인간과 인간 아닌 동물들 사이에 고통의 가치는 평등하다. 즉 쾌고 감수 능력이 있는 유정적 존재이기만 하면 그 유정적 존재들 사이에 고통의 가치는 평등하다. 그러면 이 유정적 존재들의 이 범주에는 다양한 유형의 인간과 인간 아닌 동물이 포함되는데 고통의 가치가 평등하면 그러면 유정적 존재들의 생명 가치도 평등합니까? 이렇게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피터 싱어는 자, 그렇지 않습니다. 유정적 존재들의 고통 가치가 평등하다고 하여 유정적 존재들의 생명 가치 역시 평등하지는 않습니다. 자, 앞서 언급한 고통은 고통이다. Pain is pain 이라는 명제는 유정적 존재들의 고통은 평등한 가치를 지닌다는 걸 암시합니다. 하지만 모든 유정적 존재들의 생명이 평등한 가치를 가진다고는 할 수 없어요. 즉 생명은 생명이다. A life is a life라는 명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의식이 있는 존재는 대체할 수 없지만 자의식이 없는 존재는 대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피터 싱어의 견해에 따르면 고통의 가치가 평등하다고 해서 모든 유정적 존재들이 생명 가치까지 평등한 것은 아니다. 즉 life is life, 생명은 생명이다라고 하는 명제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말은 생명의 가치에 있어서는 생명의 가치로서 생명권이 있는 유정적 존재가 있고 생명권을 부여할 수 없는 유정적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생명권, 생명의 가치를 확보하는, 즉 생명권을 부여할 수 있느냐, 부여할 수 없느냐의 기준은 무엇이냐? 그 기준이 바로 이 자의식이라는 거죠. 이 자의식이 있는 존재면 대체할 수 없다. 그래서 함부로 살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반면에 이 자의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대체할 수 있다. 대체 가능하다. 즉 불가피한 상황에서 그 살생 혹은 생명권을 온전히 보장하지 않는 조치가 허용될 수 있다. 이런 관점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명의 가치, 생명권이 부여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바로 자의식을 기준으로
생명권이 확보될 수도 있고 생명권을 보호하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으니 고통의 가치가 평등하다고 해서 생명의 가치 역시 평등한 것은 아니다. 즉 life is life, a life is life라는 명제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피터 싱어께서 정리를 하고 있어요. 자, 이어서 자, 대체 가능성 논증에 따르면 대체 가능성 논증에 따르면 저는 자의식이 있는 존재의 대체 불가능성과 자의식이 없는 존재의 대체 가능성을 지지합니다. 자, 여기서 대체 가능성은 살생이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대체 불가능성은 살생이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대체 가능성의 여부는 자의식이라는 기준에 달려있는 셈이지요. 자, 우리 싱어는 이 생명의 가치가 평등한가 이 쟁점과 관련해서 대체 가능성 논증이라고 하는 이론을 제시하고 있어요. 즉 replaceability argument라고 하는 대체 가능성 논증인데 이 대체 가능성 논증에 따르면 자의식이 있는 존재의 경우는 대체 불가능하다. irreplaceability 혹은 irreplaceable 자의식이 있는 존재는 대체 불가능하다. 반면 자의식이 없는 존재는 대체 가능하다. replaceable. 그렇다면 이 대체 가능하냐 대체 불가능하냐를 가르는 결정적 기준은 바로 이 자의식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도대체 이 자의식이란 무엇인가? 자, 이어서 자의식은 인격성의 징표로서 어떤 존재가 자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 존재를 인격체로 여길 수 있습니다. 조셉 플래처의 견해를 빌리자면 인격성의 징표와 관련한 목록은 자의식, 자기통제, 미래감, 과거감, 타인과 관계 맺는 능력, 타인에 대한 관심, 의사소통, 호기심입니다. 자, 그런데 자의식은 인격성의 징표이기에 어떤 존재가 자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 존재를 인격체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의식은 자기 내면의 심리적 상태 혹은 정신적 상태를 반성적으로 인식하는 내성적 인식을 말합니다. 자의식이 무엇인가? 자, 이 논의와 관련해서 우리 피터 싱어는 자의식은 인격성의 징표 중에 하나다. 즉 인격성을 암시하는 어떠한 단서, indicator of humanhood라고 해서 인격성을 암시하는 하나의 단서, 인격성의 징표가 여러 목록 리스트가 있는데 그 인격성의 징표를 나타내는 그 리스트 중에 하나가 바로 자의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의식 어떤 유정적 존재가 자의식을 보인다면 그 유정적 존재는 인격성이 있는 것으로 그래서 인격체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조셉 플래처라고 하는 분이 인격성의 징표라고 하는 리스트를 제시하는데 바로 우리 피터 싱어는 이 조셉 플래처가 제시하는 이 인격성의 징표를 자신이 자신이 인격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문제 의식을 해결하는 이론으로서 빌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싱어의 인격체 개념은 바로 조셉 플래처의 인격성 징표의
기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이 조셉 플래처가 제시하는 인격성의 징표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인격성의 징표 중에서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자의식, self-awareness라고 하는 자의식이죠. 자, 이 자의식이 바로 인격성의 징표인데 이 자의식의 개념을 피터 싱어는 내성적 인식이다, introspective awareness라고 해서 자기 내면의 심리적, 정신적 상태를 거울에 비추듯이 비추어서 성찰할 수 있는 자기 내면의 정신적, 심리적 상태를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즉 내성적 인식을 바로 자의식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피터 싱어가 인격체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결정하는 그 기준으로서 자의식을 제시하고 있고, 이 자의식은 피터 싱어의 관점에서 자의식은 바로 내성적 인식을 의미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어요. 이어서 우리는 인격체와 인간의 의미를 구분해야 합니다. 어떤 존재가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종의 유전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면 인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존재가 인간이라 하더라도 인격체는 아닐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자리의 인간들, 마지널 휴먼즈라고 하는 가장자리 인간들, 즉 문해아, 식물인간, 치매노인, 정신지체아, 신생아 등과 같은 존재는 인간이지만 인격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존재들은 인격성의 징표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 오랑우탄, 침팬지, 고릴라와 같은 일부 성체 고등 유인원들은 호모 사피엔스 종은 아니지만 인격성의 징표를 가지고 있기에 인격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호모 사피엔스 종의 모든 구성원이 인격체는 아니며 모든 인격체가 호모 사피엔스 종의 구성원인 것도 아닌 셈이지요. 자, 우리 피터 싱어는 인격체의 개념을 한 번 더 명료하게 밝히고 있는데 이 인격체의 개념을 명료하게 밝히기 위해서 우리는 인격체, 즉 펄슨과 인간, 휴먼 비잉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 휴먼 비잉으로서 인간과 펄슨으로서 인격체는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종, 즉 인간이지만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종의 유전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지만 그 인간이 인격체는 아닐 수 있다. 인격체는 아닐 수 있다. 예를 들면 문해아, 식물인간, 치매노인, 정신지체아, 신생아 이런 분들은 유전적으로는 호모 사피엔스 종이지만 이분들은 인격체가 아니다. 인격체로 분류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바로 인격성의 징표인 자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 즉 내성적 인식, 인트로스펙티브 어웨어니스, 내성적 인식 능력이 없다. 즉 자의식이 없다. 그래서 이분들은 유전적으로는 호모 사피엔스 종이지만 인격체는 아니다. 자, 이렇게 호모 사피엔스 종이지만 인격체가 아닌, 유전적으로는 온전히 호모 사피엔스 종이지만 인간다움, 자의식을 가진 인간다움으로서 인격체의 조건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이런 호모 사피엔스 종을, 인간들을
이 싱어는 가장자리 인간들이다. 마지노 휴먼이라고 분류하면서 이 가장자리 인간은 자의식이 없기 때문에 인격성의 징표를 나타내는 자의식이 없기 때문에 인격체로 분류하지는 않는다. 자, 반면에 오랑우탄, 침팬지, 고릴라와 같은 성체 고등 유인원들 이런 존재들은 유전적으로 호모 사피엔스 종은 아니지만 이 종들은 이 인간 아닌 동물들은 인격성의 징표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그 인격성의 징표 중에 하나가 바로 자의식이죠. 인격성의 징표로서 자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인간 아닌 동물들은 즉 성체 고등 유인원은 인격체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다. 자, 종합적으로 정리하자면 호모사피엔스 종이지만 인격성의 징표, 예를 들면 자의식이 없기에 인격체로 분류하지 않는 가장자리 인간들, 마지노 휴먼즈가 있는 반면에 또 인격체이지만 예를 들면 오랑우탄, 침팬지, 고릴라 같은 성체 고등 유인원은 인격성의 징표를 가지고 있어요. 인격성의 징표 중에 하나가 바로 자의식이죠. 그래서 이 종들은 인격체로 분류를 한다. 하지만 호모 사피엔스 종은 아니다. 그래서 모든 인격체가 호모 사피엔스 종인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결국 앞선 싱의 논의와 연결한다면 즉 생명권과 관련한 생명의 가치, 생명권과 관련한 논의와 우리가 연결을 한다면 가장자리 인간들, 마지노 휴먼즈로서 가장자리 인간들은 생명권을 확보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불가피한 경우에 이분들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조치는 취해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안락사와 같은 조치가 가능한 것이죠. 특히 치매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자의식이 없기 때문에 이 싱의 관점에 따르면 자발적이 아닌 비자발적 안락사가 가능한 분들로 이렇게 분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반면에 오랑우탄, 침팬지, 고릴라 같은 이런 이 고등 유인원은 호모 사피엔스 종은 아니지만 인격성의 징표로서 자의식을 가지고 있기에 생명권을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즉 대체 불가능성의 영역이죠. 그러니 살생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은 성체 유인원은 생명권을 보장하는 반면에 호모 사피엔스 종이지만 자의식이 없는 가장자리 인간들은 생명권이 보장되지 않는 셈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피터 싱어가 이러한 피터 싱어의 논리는 인간의 지위를 낮추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에 직면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 우리 피터 싱어는 지금 현재 이 가장자리 인간들이 자의식이 인격성의 징표로서 자의식이 있느냐 없느냐를 기준으로 생명권을 부여하지 않지요.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피터 싱어의 입장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피터 싱어의 입장을 온전히 받아들이기에는 상당한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여러분 가까운 주변에 예를 들면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치매라고 하는 즉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으셨다고 합시다. 그리고 그 알츠하이머 진단으로 해서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현재 자신이 누군지 그리고 여러분이 누군지 의식할 수 없는 상태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피터 싱어의 이
이 인격성 징표에 따르면, 즉 피터 싱어의 어, 어, 생명권 기준에 따르면 이 알츠하이머에 직면하고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 생명권을 온전히 보장받을 수 없기에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 그러나 이것은 피터 싱의 관점이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할머니 할아버지는 나에게 의미가 있을 수 있죠. 내가 어렸을 때 나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그리고 내가 잠을 자지 못한다고 칭을 낼 때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옆에서 따뜻한 손길로 나를 안아주시면서 나를 보살펴 주시고, 내가 학교에 갔다 와서 아무도 없을 때, 초등학교 때 할머니 할아버지가 반갑게 맞이해 주시면서 나의 손을 잡아주고 안아주시면서 나의 배고픔을 달래주시고, 그리고 내가 외로울 때, 슬플 때 옆에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를 위로해 주시고, 이런 할머니 할아버지와의 깊은 기억의 창고를 여러분 다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기억만 생각해도 따뜻하게 느껴지고 눈물이 나는, 즉 현재 할아버지 할머니는 알츠하이머로 인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알아보지 못하지만 그 할머니 할아버지와의 오랜 사랑의 기억 창고로 인해서 여러분은 비록 알츠하이머에 직면한 할머니 할아버지지만 여러분에게는 의미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아무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를 알아보지 못하시고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할머니 할아버지는 나에게 의미 있는 분이야. 의미 있는 분이야. 그래서 자의식이 없다, 인격성의 징표가 없다라고 해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것이 정당화 되는 건 아니야. 왜? 나에게는 자의식이 있느냐 없느냐보다, 인격성의 징표를 가지느냐 그렇지 않느냐보다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해. 할머니 할아버지는 나에게 내가 살아가는 존재로서 여전히 의미가 있어. 이렇게 판단을 내리면 그 기준에서 생명권을 나는 부여하겠다라고 한 비판이 가능한 셈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피터 싱어의 생명권 부여 논의와 관련하여 인간의 지위를 낮출 수 있다라고 하는 비판과 관련해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린 부분이고, 어쨌거나 피터 싱어의 기본적 입장은 인격성의 징표, 예를 들면 자의식을 기준으로 생명권을 부여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를 판단하는 그런 논의를 자신의 입장으로 정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그런데 생명권은 인격체에게만 부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생명의 권리는 인격체가 가지는 고유한 권리입니다. 이러한 생명권과 대체 가능성 논증을 관련 지어보자면, 온전한 성인뿐만 아니라 일부 성체 고등 유인원들은 인격체로서 생명권을 가지고 있기에 대체 불가능성의 범주에 포함되어 살생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가장자리 인간들, 즉 마지노 휴먼즈들은 마지노 휴먼으로서 가장자리 인간들, 마지노 휴먼즈로서 가장자리 인간들은 자기 의식적이거나 미래를 생각하거나 타인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지요. 즉 이들은 인격체가 아니기에 생명권을 부여받을 수 없지요. 그러니 가장자리 인간들은 대체 가능성의 범주에 포함되어 인격체보다 낮은 생명의 가치를 갖습니다. 그래서 가장자리 인간들의 생명이 인격체의 생명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없습니다. 즉 가장자리 인간들은 살생을 방지하는 보호조치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자리 인간들이 단지 호모사피엔스 종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들의 생명을 신성하게 여겨 호모사피엔스 종이 아닌 인격체의 생명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면 그건 종차별주의의 오류에 직면합니다. 자, 우리 피터 싱어는 이 생명권 논의를 바탕으로
오직 인격체만이 즉 조셉 플랜처가 이야기하고 있는 제시하고 있는 인격성의 징표와 관련한 목록 중에 어떤 하나를 갖추어야만 최소한 어떤 하나 이상을 갖추어야만 우리가 인격체라고 할 수 있고 바로 그 인격체에게만 우리는 생명권을 부여할 수 있다. 그리고 즉 이 생명권이라고 하는 것, 생명의 권리는 인격체만이 가지는 고유한 권리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인격체로서 생명권은 대체 불가능성의 범주에 포함되고 당연히 살생의 대상에서도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 인격체로 분류될 수 있는 즉 인격성의 징표를 가지고 있는 온전한 성인과 일부 성체 고등 유인원들은 인격체로 분류가 되고 그러니 생명권을 부여받고 생명권을 확보하고 대체 불가능성의 범주에 포함되니 살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일부 성체 고등 유인원이라고 했는데 싱어는 닭이나 돼지, 소도 바로 인격체의 범주로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어지는 논의에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고요. 반면에 가장자리 인간들,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예를 들면 알츠하이머에 직면하고 있는 분들, 자, 이런 분들은 인격성의 징표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기의식적이거나 조셉 플루츠가 제시한 인격성의 징표 중에 자의식이 있었죠. 이 자의식은 바로 내성적 인식이다. 혹은 미래를 생각하거나 바로 이것이 미래감입니다. 미래감. 그리고 타인과 관계를 맺는 능력. 여기 나와 있죠. 타인과 관계를 맺는 능력. 이런 인격성의 징표와 관련한 목록에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니 인격체로 우리가 분류하지 않는다. 그러니 생명권을 부여받을 수 없다. 생명권을 확보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가장자리 인간들은 대체 가능성의 범주에 포함되어 생명권을 확보할 수 없다. 그래서 불가피한 경우에 생명의 권리를 보호받는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수도 있다. 결국 가장자리 인간들은 인격체보다는 낮은 위계의 생명 가치를 갖는다. 이렇게 정의될 수 있고 이 가장자리 인간들은 결국 인격체보다 그 생명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그러한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가장자리 인간들은 살생을 방지하는 보호 조치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즉 이상의 논의에서 알 수 있는 건 가장자리 인간들보다는 인격체가 아닌 가장자리 인간들보다는 인격체인 어떤 유정적 존재의 생명 가치가 위계적으로 더 높다는 거예요. 즉 치매, 알츠하이머에 직면한 분들보다 고등 유인원, 침팬지, 오랑우탄 이런 분들의 이런 종의 생명 가치가 더 위계적으로 높다. 그 성체 고등 유인원들은 생명권을 그래서 부여받을 수 있는 반면에 알츠하이머 환자는 생명권을 부여받을 수 없다. 즉 가장자리 인간들은 생명권을 부여받을 수 없다. 자, 이런 분들 문해아, 식물인간, 치매노인, 정신지체, 신생아 이런 분들은 생명권을 보장받을 수 없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장자리 인간들이 단지 유전적으로 호모사피엔스 종이라는 이유만으로 호모사피엔스 종이 아닌 인간 아닌 동물들보다 그 생명 가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면 그것은 바로 종차별주의에 오르다. 우리 앞서 살펴본 것처럼 자신이 속한 호모사피엔스 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호모사피엔스 종이 아닌 즉 인간 아닌 동물들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종차별주의 오류라고 제가 앞서 우리가 다루었고 우리 이익평등 고려 원칙에서 또 이 종차별주의가 작동을 하고 있었고 지금 현재 논의하고 있는 이 생명의 가치와 관련한 논의에서도 종차별주의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싱어의 이 동물 해방과 관련한 담론에서 이 종차별주의는
이익평등 고려원칙과 생명권과 관련한 논의에서 일관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이 논리적 틀이다, 견해다, 중추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